짧은 동영상 플랫폼 숏폼이라고도 하죠.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틱톡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게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건데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송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김 위원, 이 틱톡 이게 젊은 층 중심으로 지금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대개 한 15초에서 길어도 한 1분 네. 그 정도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인데 2016년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공하기 쉽고 또 압축하는 맛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죠. 또 국내에서도 보면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0대 또 20대 초반 사이에서 이제 인기가 아주 높죠. 네. 3년 전에 가수 지코가 이제 이벤트를 벌이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인지도가 더 올라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네, 지난 2020년에 지코 씨가 이제 신곡 아무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에 맞춰서 이제 춤추는 영상을 따라 올리는 이 챌린지가 틱톡을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네,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돌 등 이제 연예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었고, 네. 그러면서 노래뿐 아니라 틱톡도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됐죠.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틱톡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고, 그밖에 또 기업이 틱톡 크리에이터와 협업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함께한 거죠. 네. 최근에는 프로축구 K리그가 틱톡하고 마케팅 파트너십을 연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뉴스 콘텐츠들도 이런 숏폼들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워낙 유행이 많이 되고 있고 좀 이용자 숫자의 집계가 좀 있을까요? 영국 BBC가 한 전문 회사의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다운로드 횟수가 35억 회가 넘는다. 다운로드 횟수가요? 예, 지금 실제 이용자는 한 10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걸 서비스하는 곳이 바이트댄스라는 곳인데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앱을 다운받을 적에 정보 접근을 이렇게 허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보들이 중국 법에 의해서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찍이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2020년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기업체에 대한 뭔가 압박의 신호였는데 아예 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백악관이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연방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번 주 초에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전 기관에 대해서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연말에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또 통과를 시켰고요. 네. 유타나 메릴랜드 같은 일부 주들도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정부의 정보가 유출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야말로 우려인데 실제로 사용자 정보를 부당하게 중국 당국이 이용을 했다라거나 이런 좀 실체적인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다른 앱보다 이 틱톡이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터넷 2.0이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21개 소셜미디어들을 분석했는데 네. 틱톡의 사용자 정보 수집 트래커가 업계 평균 4.7개의 약 2배, 9개로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긴 겁니다. 있었군요. 이 밖에 또 지난해 12월 얘기입니다만은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의 직원 4명이 포브스 더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의 데이터에 접근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 당시 보도한 기사인데요. 네. 바이트댄스 측은 나중에 이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일부 직원들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한 걸 인정한 거죠. 그러네요. 자 이제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이 틱톡 사용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럽 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이보다 빨리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23일인데요. 집행위에 등록된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집행위는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 그리고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조치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네. EU 집행위는 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격인데 이런 조치를 낸 것이고요. 또 개별 국가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 또 일본 등이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고요. 덴마크 의회는 의원들의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서비스 플랫폼인데 이거를 금지하는 분위기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네, 중국 정부가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어서 미국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앱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는데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바이트댄스의 브룩 오버워터 대변인이 입장을 또 낸 게 보도가 됐는데 정치적인 연극에 다름없다. 또 미국의 금지 조치는 다른 나라 정부의 일종의 청사진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직설적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들로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지금 사용 금지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정했는데 아예 못 쓰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금 금한 건데요. 연방 기기에 대해서. 근데 정말 그럴 가능성도 좀 생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일 가결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논란 속에 바이트댄스의 조 소우즈 CEO가 오는 23일 그러니까 미국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CEO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청문회에서의 답변도 좀 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송 해설위원이었습니다.